안녕하세요. 목걸이 한방병원 서영우 원장입니다. 자,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을 때 어깨 힘줄이 파열됐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겁을 먹었을 텐데요. 자, 어깨 힘줄 파열이란 어깨 관절 주변을 덮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모여있는 회전근개라는 조직이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파열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이라도 수술해야 할 것만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어깨 힘줄 파열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힘줄 파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깨 힘줄 파열이 아니라 손상으로 봐야 한다. 자, 어깨 힘줄 파열 진단을 받게 되면 파열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어깨 힘줄 파열, 즉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이라는 단어보다는 손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파열의 사전적 의미는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인데요.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완전히 찢어져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어깨를 움직일 땐 회전근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깨 주변 다른 근육도 쓰기 때문에 일부만 찢어진 경우는 치료를 통해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어깨 힘줄 파열은 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자, 이 말은 어깨 힘줄 파열의 원인은 사고로 인한 것과 퇴행으로 인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어깨 힘줄 파열은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부딪히거나 넘어질 때 손을 짚는다든가 아니면 어깨 부분이 부딪혀가지고 파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퇴행인데요. 사실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어깨 힘줄 파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어깨 근육이나 인대가 누구나 퇴행돼서 아프게 되는데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어깨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근육과 인대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회전근개가 찢어지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팔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머리 위로 팔을 드는 동작을 자주 하는 경우 어깨 힘줄 파열이 생기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목수, 화가 등이 직업군에서 어깨 힘줄 파열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퇴행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깨 힘줄 파열의 경우 보통 한쪽 어깨에 생기면 다른 쪽 어깨에도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픈 쪽 어깨를 쓰지 못하니까 다른 쪽 어깨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잘 때도 옆으로 누워 통증이 없는 쪽으로 자니까 그쪽 어깨에 압력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또 통증으로 인해 아픈 쪽 어깨를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어깨 관절이 서서히 굳어져 오십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깨 힘줄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둔통과 야간통이다. 자, 이 말인즉슨 어깨 힘줄 파열은 관절 부위에 약한 둔통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어깨를 움직일 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물건을 들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팔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오십견과 비교해 팔을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떨어지는 증상도 보입니다. 어깨 힘줄 파열의 또 다른 주 증상은 야간통인데요.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적 다른 것이 집중할 시간이 많은 낮에 비해 밤에는 수면을 위해서 가만히 누워있게 되니 모든 주의가 통증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또 잘 때 어깨를 깔아뭉개면서 자는 것도 야간통이 극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MRI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꼼꼼히 비교하여 진단을 내려야 한다. 자, 어깨 힘줄 파열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 검사인데요. 엑스레이를 통해 어깨뼈의 굴곡 형성 유무를 판단하거나 초음파를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확인하여 진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파열의 범위나 파열된 힘줄의 퇴행 정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기면 무조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MRI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별다른 통증이 없는 사람들의 어깨 MRI를 찍어 보았을 때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는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에 손상이 생기기는 하지만 꼭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MRI 검사가 결과만 믿고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기보다는 MRI하고 임상 증상을 꼼꼼하게 비교하여서 진단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자의 임상 증상을 파악할 때는 통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떨 때 통증이 나타나는지, 과거 사고가 난 적은 있는지, 어깨 통증 외에 다른 통증이 있는지, 통증을 악화시키는 일을 하거나 취미가 있진 않은지 등을 세세하게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째, 어깨 힘줄 파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어깨 힘줄 파열을 크게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또는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완전 파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전근개 중 한 개 이상이 완전히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이처럼 완전히 찢어져서 끊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부분 파열은 그 회전근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찢어진 상태로 거의 대부분 퇴행이 원인입니다. 급성 파열과 만성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로 인한 파열이 급성에 해당하며 주로 젊은 층에 나타나고 퇴행으로 나타나는 부분 파열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만성 파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파열은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대부분의 어깨 힘줄 파열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어깨 힘줄 파열의 대부분은 부분 파열이자 만성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어깨 힘줄 파열 환자분들의 경우 통증을 참기 힘들어서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고령층일수록 젊은 층에 비해 수술 경과가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 파열된 부위가 더 잘 붙지 않고 재활 기간도 오래 걸려 일반적으로 더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또한 노령층의 경우 젊은 층보다 힘을 쓰게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깨를 쓸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술을 할 이유가 없으니 수술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6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어깨 힘줄 파열이 되었을 때 극심한 통증을 참지 못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스테로이드는 양방의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중단하여서 염증을 강제로 제거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빨리 줄어들 수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맞으면 관절 구조물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노랗게 고름이 나오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 디스크 등으로 인한 염증은 일반적인 그런 염증과는 좀 다르죠. 이때 말하는 염증은 어깨 관절 혹은 디스크 손상에 반응하는 우리 몸의 복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상된 어깨 관절의 복구를 위해서 면역 체계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니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포의 재생이나 이동, 활성화 등이 억제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호르몬 대사도 망가져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을 받으면 근육과 인대, 힘줄 등의 구조물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위축되고 얇아지고 피부층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의학 교과서에서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3회 정도 이상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7번째, 한방치료는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을 통해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다. 자, 거의 대부분의 어깨 힘줄 파열은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설사 50% 이상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근육 및 인대 등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한방치료를 통해 통증과 힘 빠진 증상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어깨 힘줄 파열에 좋은 운동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이다. 자, 어깨 힘줄 파열이 되었을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 유연성을 회복시켜주고 강화하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도 중요한데요. 우리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디드 숄더가 있는 경우 어깨 관절과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 굳어진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에는 우리 목걸이에서도 치킨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치킨 운동은 양팔을 닭날개처럼 벌려서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전근개 파열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